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약서를 6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0페이지와 61페이지가 있는데, 일단은, 펴보시면은, 그 61페이지 가시면은, 테마 49에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 찾으셨습니까? 요게 작년에 떴어요. 그러니까 27, 29, 33이라는 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론이 떠요. 계산이 뜬다, 이론이 뜬다, 이론이 뜨기 때문에 48페이지 좌측의 첫 번째 문제가 공인중개사고 2번이 감정평가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를 좀 돌려내려다가 60페이지 2번에 똑같이 냈어요. 근데 미치겠어요. 또 틀렸어요, 여기.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요약서를 지금 안 보시는 거는데 요거 똑같았기 때문에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답이 우리가 오른쪽에 61페이지에 지총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있고 부가 있고 중립이 있어요. 그러면 지총조가 지분율이 제일 커야 되죠. 총이 중간에 있고 저당이 제일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요 차감한 게 플러스라고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건 앞에 게 수익률이 높을 거잖아요. 알겠죠? 그죠? 그럼 자 볼게요. 자, 일단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30, 자, 여기가 35고 여기가 20이면 이건 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야 플러스 15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분하고 총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지분이 나와야 되죠. 그럼 지분이 35고 총이 20이면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총이 여기가 20이면 이걸 빼면 15%가 정의 수익이 되니까 정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유력하다는 얘기예요, 올해. 알겠죠? 그 다음에 차입이자가 저당 순이익이잖아요. 차입이자가 총보다 높으면 부가 되겠죠. 맞고요. 자, 요거 별표. 자, 정에서 부로 바뀌려면, 자, 부채 비율이 변합니까? 이자율이 변합니까? 요게 유력해요, 올해. 그러니까 요거랑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부채 비율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레버리지 효과도 지분 투자 수익률 증대될 수는 있죠. 근데 그냥입니까? 차익 금리가 상승합니까? 그럼 이자가 더 높아지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감소로 발생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 여러분들,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마이너스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 기간은 어떻게 돼요? 연장시켜서 내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만나는데 교수님을 저를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61페이지에 지렛효과의 계산이 떴어요. 그럼 올해는 그냥입니까? 이론이 뜹니까?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마스터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았죠? 그래서 혹시라도 틀렸었으면 다시 요 60페이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에는 별표 3개. 자, 올해 요 계산이 떠요. 요거 푸는 방법 가르쳐드렸죠.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요건 61페이지 그대로 있으니까 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것은,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로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획기적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간 쪽은 안 좋고 정상 쪽은 중간이고 낙관 쪽은 좋죠. 그럼 최소한 그냥입니까? 8을 넘어야 됩니까? 넘어야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게요. 자, 계산기를 옆에다 껴보세요. 제가 이런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들어보세요. 되게 쉽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8이 나오면 800으로 생각하세요. 얼마로 생각한다? 왜? 무식하게 곱하면 800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다? 20 곱하기 4를 곱하면 80이 나와요. 암산도 돼요. 40 곱하기 8은요? 어렵습니까? 48에 320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얘가 40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나 뜻이죠? 이게 어려워요? 800에서 400을 빼는데 그럼 얘도 400이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면 400이 돼요?
10을 곱하는 거죠.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요. 그죠? 연구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얘를 얼마나 넣죠? 800이죠. 그러니까 우리 곱해서 800이라는 건 8%예요. 나누기 100이니까. 약속해요?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 80. 요거 곱하면. 그럼 요게 400이죠. 그럼 800에서 400 까면. 그럼 얘는 뭐 곱해야 400이 되겠어요? 10이 되는 거지. 이래도 안 되면 그냥 절 삶아 드세요.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자, 칠판. 내가 하는 데까지 갈게. 그럼 얘가 10인 거 아시겠죠? 그럼 얘를 가로쳐서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할 때까지 갈게.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야? 40 곱하기 10은 400. 40 곱하기 8은 320이 되죠. 그러면 320과 400을 더하면 그럼 800에서 720 까면 이게 어려워? 나 미치겠네. 그러면 20에서 뭘 곱해야 80이 되겠어요? 4를 곱하잖아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서 진짜 되게 쉽게 가르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저도 그냥 강의를 포기해야 돼, 여러분들요. 내가 갈 때까지 갈게. 이것도 해보자. 파이팅 해. 요거 곱하면 80. 아이씨, 봤다 벌써, 씨. 요거 곱하면 400이잖아요. 얼마? 480이잖아요. 그럼 800에서 480 까면 320이야. 봤어. 큰일 났어, 씨. 감사합니다. 이거 800 되잖아요. 이거 나와요, 올해. 체크하십시오. 요거 나오고,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제 요약서를 처음 접하시면 요게 나오거나 아니면 넘기시면은 64페이지 보시면 3번은 좀 희박해요. 거기 보시면 4번, 5번 있죠. 4번, 5번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가로치기만 갖는 게 아니라 3번은 좀 분산은 좀 희박해요. 분산은 희박하기 때문에 4번, 5번까지 그걸 딱 완벽하게 해야지만 기대순위 만별되죠. 별표 쳐놓으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18번은 유명한 문제인데 요약서 69페이지인데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1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유명한 거예요. 위험 처리할 때 위험 조정 할인율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소비시키죠.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럼 얘가 틀었으니까 나머지가 맞겠죠. 수익이 가능한 낮게 잡는 게 여기 보유적이에요. 그래서 비용은 가능한 높게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 투자 결정 반영하는 게 위험의 처리의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민감도는 추세 뜨니 변화 뜨니 변화 떴잖아요. 그럼 변화 떴으면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맞는 지문이에요. 정말 믿으세요? 민감도 나오면 추세 나와 변화 나와? 변동이나 변동 나오면 무조건 이거 맞고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이거 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자 우리가 사업 위험을 감소시키려면 이건 기출인데 민감한 업종일수록 어떻게 해요? 경제 환경이 단일 임차인을 해야 돼요? 다양한 업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로 어떻습니까? 양립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도와주니까.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 시 여러 종류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자 위험 분산을 안전하게 한다는 거는 이게 포트폴리오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얻으려고는 자산 투자를 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럼 몇 번이 틀렸어요? 2번 유명한 거죠, 그죠? 이거 아주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19번으로 들어가면 다음다. 자, 요는 이제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합계 시장 가치는 무조건 하나가 뜨죠. 계산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론만 찾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칠판 보시면 내가 계수는 뭐를 줄임말이죠? 내가 계수의 줄임말. 미래 가치를 줄임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죠. 맞습니까? 근데 저당 상수는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예요. 그럼 안 되면은 감채의 기금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거든요. 그래서 자, 따라서 미음 들어간다. 미음 들어가면 미래 가치예요. 그죠? 근데 저당 상수는 미음이 안 들어갔죠. 자, 현재 가치는 그냥입니까? 이응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당 상수 현재 가치, 현재 가치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감채 기수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하시고 우리가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건 단리가 아니라 복리가 되겠죠. 복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을 가시면은 자 5년 후에 주택구를 필요한 자금의 3억을 모으기 위해서 자 보세요. 자 이걸 쪼갰죠. 그냥입니까? 적금액을 구합니까? 그럼 금 들어갔죠. 그럼 요건 저당상수예요? 감채임계수예요? 연금평가계수 아니죠. 감채임계수죠. 감계가 되겠고 1억이 일시불이고 자 이거를 현재로 갖고 오니까 현재 가치가 맞죠? 몇 번이 제일 맞아요? 4번. 연내 나오면 감기와 역수죠. 그래서 감채임계수 역수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거 4번이 정답이었다. 쉬웠고요. 20번이 조금 아까 많이 들으셨는데 이건 72페이지 잠깐 가죠. 가공기 융순 아시죠? 72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이제 71페이지 가시면은 완전히 우리가 가로치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가공기 융순 매매순미 세자세인데요. 자 볼게요. 자 이걸 풀어드리려면 가공기 융순을 다 적는 게 좋아요. 가공기 유영순 자 부세영세 자 가능해서 공실 빼고 기타 속도하면 유효가 나옵니다. 영업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되고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되고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돼요. 이렇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2번에 가시면 순소득과 세전이 동일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얘가 100원인데 돈을 안 빌릴 수 있죠.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순소득과 세전이 동일할 수도 있습니까? 동일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우리가 볼게요. 자, 지금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90원과 10원을 더하면 얼마요? 100원이 되죠. 그러니까 세전과 부채 서비스를 가사면 순소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밑에 영업경비에 여러분이 공부 감소하면 안 되죠. 공부 감소. 그러면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됩니까? 불포함입니까? 불포함이죠. 몇 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죠.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죠. 그러면 세금을 내요? 세금을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그럼 세전이 100이고 세금이 0원이죠. 그러면 세전과 세후가 그냥이다 같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자 따보세요. 매매순미 세자세. 자 그럼 거기 보시면 71페이지에 매도 가격서부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매매순미 세자세요.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빼면 매도액이 나오고 미상한 저당장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전 지분복귀액이 나오고 자본이득세 빼면 세후가 되거든요. 자 그럼 갈게. 1번 매각 시점에서 미상한 대출 잔액이 없어요?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어요? 빼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세전이 밑에 있는 거 있죠? 그럼 여기서 요 매각이 총 매각 대금이 얘거든요. 그럼 100원에서 얘가 있으면 그냥입니까? 얘를 빼줍니까? 그럼 90원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 게 더 크잖아요. 그럼 매각 시점에서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이 큽니까? 총이 크죠? 그럼 세전이 총보다 작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몇 번이 들었습니까? 4번이 들었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21번은 보통은 제가 모의고사를 내게 되면 거의 4개를 맞춰요. 그래서 자 이걸 따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내부 지수 현가. 그럼 현가 내부 지수가 들어가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죠. 그럼 봐봐. 자 현관 배치러봐. 내부 들어갔어? 현가 들어갔지. 여기다 별표 쳐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연평균 순현가. 순현가라는 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순현가를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좀 맞추기 힘드시더라고요. 여기도 현가 들어갔어요. 현가 들어가고 지수 들어갔죠.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개. 연평균 순현가를 잘 안 찍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현가 내부 지수. 다시 뭐라고? 다시 현가 있어. 여기 현가 있어? 대답해야 되는데 내부 있어? 지수 있잖아요. 5개 고르셔야 됩니다. 연평균 순현가를 연평균 낸다는 것도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거든요. 그거 기억하세요? 4개요? 5개요? 5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이 좀 어려웠죠. 22번이 좀 어려워서 이거는 요약서 83페이지인데 자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는 건 현가 내부 지수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그죠? 그럼 얘는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고요. 제가 어떻습니까?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이 틀리죠. 근데 대부 비율이 커지면 그냥입니까? 다른 것도 다 높아집니까? 높아지잖아요. 그럼 돈 빌리는 비율이 커지면 약간의 높아져서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도 훨씬 크게 높아진다는 거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죠. 그럼 우리가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요.
이게 부채 감당률이군요. 부채 서비스에. 자, 그럼 빚이 많아야 돼요? 소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전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작은 게 좋습니까? 클수록 좋습니까? 자, 부채 감당률이 크게 순소득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지분 수익도 커지겠죠? 그럼 작을수록 어떻게? 클수록. 자, 학계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커야 돼요? 요구는 항상 작아야 돼요. 그럼 내부가 요구보다 작은 경우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보시고요. 수익이 아시죠? 그럼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자, 간다. 1번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하고 3번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 4번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0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 크게 된 거죠. 아시겠죠? 23번에는 별표 쳐보세요. 왜냐하면 순소득 승수는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순소득 승수는요. 자, 항상 총이 올라가죠. 총 투자액이 올라가고 총 투자액이 올라가고 앞에 소도 나눠요. 순소득으로. 자, 그럼 되게 쉬워요. 총소득이 50억이라며요. 얘가 2억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25 걸린다는 거죠. 몇 번이 정답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여러분들 순당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대로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은 제 요약으로 가시면은 8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땡 가시면 8땡에 가시게 되면은 이 앞에 우리가 그 밑에 3번 문제랑 똑같이 냈거든요. 똑같이 냈기 때문에 88페이지에 가시면 밑에 3번 문제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쪽 해설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갈게요. 자, 이건 상가예요. 그럼 LTV로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칠판 보시면 여기 LTV 있죠. 찾으셨습니까? 무슨 가격이 60%죠? 그러면 시장 가격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곱하면 3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상가로서 부채 감당률은 순당당이에요. 무슨 당당? 그러면 순소득을 부채 감당률 저당 상수로 나누죠. 그러면 순소득이 얼마입니까? 1억이 되고요. 1 치시고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2죠. 저당 상수가요. 0.2가 되겠죠. 맞죠? 이걸 한번 나눠보세요. 1 나누기 2 나누기 0.2. 그럼 2억 5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3억하고 2억 5천 중에서 작은 금액이죠. 얼마 빌려주겠어요? 2억 5천 빌려주죠? 근데 기존 대출이 얼마 있죠? 까야 되죠. 1억 5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놓치셨으면 제 요약의 89페이지 위에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냈습니다. 일부러. 또 틀리시면 또 적을까봐. 그래서 요건 1억 5천 아시겠죠?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이 난이도가 높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대한 비교다. 틀린 거 요약서 79페이지인데 자, 우리 요약서로 가시게 되면은 쭉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페이지 8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0페이지로 가시면 자, 80페이지 문제 프리팁에 순용가법과 내부순일법이 있잖아요. 자, 따보세요. 제가 그 치킨집 가갖고 아줌마한테 순살만 달라 했어요. 아줌마 순살이요. 냈네. 그럼 순용가법은 무슨 수익률로 할인하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로 할인하고 재투자하거든요. 따보세요. 냈네. 그럼 내부수익법은 무슨 수익률로?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거든요. 요거 틀었죠? 그러면 모두 기간 중에 사업에 재투자하는 건데 내부 수익률은 재투자를 요구입니까? 내부 수익입니까? 내부 수익을 재투자하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할인율하고 재투자는 똑같거든요. 값에 순살이요. 순용가법은 무슨 수익률로 재투자해요? 요구 수익률. 값에 냈네.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1번이 맞네요. 그럼 1번에 재투자 수익률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는 게 내부 수익률법 맞죠? 재투자 요구수를 사용하는 게 순용가잖아요. 근데 제가 좋은 거 나오면 다 뭐예요? 순용가죠. 그럼 순용가가 더 타당성 있다고 선호되는 거죠. 자, 요구수 내부 수익률법은 사전에 자, 유익과 유출을 갖게 하기 때문에 사전에 요구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죠. 장점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80페이지 가시면 문제풀이 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순효과는 그냥이 돼요. 순효과 보면 순효과가 0보다 커야 돼요. 투자하고 내부가 요보다 커야 되죠. 투자합니다.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성과와 유출을 갖게 하는 율로서 수익성 지수를 얼마로 만들어요? 1로 만들죠.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26번은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내봤는데 가장 옳은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보세요. 금리 상한이라는 것은 자, 하한이에요? 상한이에요? 그럼 그 이상 못 올려받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변동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은행한테 야, 너 금리 상한을 설정해. 그래서 7% 이상은 받지 마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차입자한테 유리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변동금리 받은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했을 때 생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맞습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 기출이 됐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들어가면 고정입니까? 요건 변동입니까? 변동이죠. 다시요. 기준금리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변동이잖아요. 기준과 가산 합친 게 변동이죠.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출 비율이 커지면 그냥입니까? 다 커집니까? 그러면 위험하니까 대출 금리도 높아지겠죠? 높아진다. 자,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2번 갑니다. 2번 고정을 변동. 3번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 자, 변동금리로 이자 조정률 짧을수록 이자의 변동 위험이 빨리 전가되죠. 근데 누구에서 누구로 전가돼요?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고정금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고정은 그대로 있죠. 그럼 대출 시점이 예상 인플레가 실제보다 높아지면 은행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 차입자가 이익이 되겠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27의 별표 3개. 자, 우리가 항상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거는 문제가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옳은 건데요. 자, 들어볼게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칠판 보세요. 자, 매기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일정한 건 원금입니까? 원리금입니까? 원리금이고, 원금이 일정한 게 원금이죠? 이거 바뀌었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제가 여기다 별표를 3개 치시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금은 2글자, 원리금은 3글자, 최정식도 3글자죠. 만기일시는 몇 글자? 4글자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자, 가볼게요. 원금은 그냥입니까? 초기에 제일 많이 냅니까? 그럼 빨리 해소할 수 있죠. 근데 만기일시 상환은 그냥이에요. 나중에 일단은 원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갚아요.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길잖아요. 글씨 순으로 가시면 돼요. 원금은 몇 글자? 만기일시는 어떤 게 더 짧아? 원금이 평균 회수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가세요. 따라서 원원체. 원금 다음에 무조건 원리금이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제일 짧고 얘가 길고 얘가 길고 얘가 길다는 거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고요. 최정식은 미래의 소득 증가 예상되는 젊은 층한테 맞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만약에 얘가 주택 보유 기간이 길면 채무례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럼 보유 기간이 길어야 돼요? 좀 짧아야 돼요? 짧은 차입자한테 유리하거든요. 사람이 차입자예요. 그럼 긴이다, 요건 짧은이다. 짧은. 사람이 차입자예요. 긴이 틀었어요? 자, 긴이에요? 짧은이에요? 짧은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답보세요. 젊고 짧은. 그럼 최정식 나오면 늙고 길고 찍어요? 젊고 짧고 찍어요? 젊고 짧고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갈게. 야매로 간다. 아까 봐봐. 동그라미 쳐봐. 자, 여러분들 갈게요. 대출기관 입장에서 빨리 회수하는 게 낫잖아요.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리금 몇 글자죠? 원금은요? 어떤 게 빨리 회수해요? 어떻게 났어요?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그럼 3글자가 2글자보다 원금 회수가 느리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점증상환 방식은 초기에 적게 내죠. 그럼 초기에 이자와 원금을 적게 내요. 그러면 부의 상환이라는 거는 갚을 금액이 많아져요. 그럼 후기까지 가야 돼요? 초기서부터 그래요. 초기서부터 갚을 금액이 많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할게요. 1번은 원금과 원리금이 바뀌었죠. 3번은 긴이 아니라 짧은.
4번은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다. 5번은 후기가 아니라 초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28번은 좀 제가 어렵게 내는데, 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요약서로는 이제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00페이지 넘기셔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얘는 100페이지로 가시면 박스가 하나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이건 조금 난이도를 높게 내는데 들어보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세요. MPTV는 혼합형이라는 건 아시죠? 자, 그러면 요거 못 잡으신 분들은 제가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채소밭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채소밭이라는 건 만약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주택자당 소유권은 그럽니까? 발행기간이 가져갑니까? 발행기간이 가져가잖아요. 맞죠? 발행기간. 그럼 당연히 원리금 채권은 발행기간이에요? 투자자예요? 투자자가 하는 거죠. 이거 많이 했죠? 그럼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원리금 채권이 발행기간에 가는 거는 MBB밖에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밖에 없다? 그러면 원리금 채권에 대한 조기상환이 투자자한테 발행기간이 같다는 건 이건 MBB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일단 채소밭이니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유권은 투자자예요? 발행기간이야? 발행기간. 그러면 원리금에 대한 수취권에 대한 건 투자자가 되겠죠. 많이 했었죠? 요거 틀린 질문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MPTS는 그냥입니까? 이거는 모두 다 넘기죠. 그럼 자신의 자산, 채권을 그냥입니까? 저당채권을 다 매각합니까? M이 저당채권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따르세요. 다 발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각을 해서 얘 채권은 줄었지만 그냥입니까? 100원의 현금이 들어옵니까? 현금이 증가했잖아요. 나요? 그럼 100원 빠지고 100원 들어갔으니까 그냥입니까? 자산 크기의 변화가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따르세요. 다 발행했다. 그러면 MPTS 그 주택자산 총액 M과 MPTS 발행이 같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죠? 몇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2번. 아직 지문이 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이 원리금 수취권이에요. 무슨 수취권? 원리금 수취권. 원금과 이자를 받는 현금 흐름이거든요. 원리금 수취권이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이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거든요. 자, 그럼 모든 걸 다 발행기간이 갖는 건 CMO입니까? 이건 MBB입니까? MBB가 되겠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부채로 발행하니까 MB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만기가 동일하더라도 자 보세요. 자, 제가 MBB는 그냥요, 발행기간이 다 위험해요. 발발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투자자가 다 위험합니까? 투자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MBB는 그냥입니까? 콜방어가 가능합니까? 얘는요,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럼 MBB가 발행자가 콜을 불면 방어를 해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MPTS는 그냥 이게 콜방어가 안 돼. 몇 글자니까. 그럼 방어를 해, 방어를 못 해. 그럼 조기에 조기상환 돼버리거든요. 그럼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러면 MPTS가 MBB보다 수명이 짧다, 길다? 짧잖아요. 조기상환이 끝내버리니까 짧아지겠죠. 분위기 안 좋아? 다시 갈게. MBB는 세 글자지. 그냥야 발행자의 콜을 방어해.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간이 길어질 거잖아요. 언더스탠드? 근데 MPTS는 네 글자지. 콜 방어 돼, 안 돼? 방어 돼,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조기상환에 대한 위험이 지고, 이 조기상환을 취하다 보니까 빨리 기간이 짧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럼 얘보다 어떻게 돼요? 수명이 더 짧죠. 콜방어가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MBB는 초과담보를 제공하죠. 그럼 MBB는 채권형으로 초과담보 제공하지 않는다? 한다라고 그러셔야죠. 정답은 몇 번만? 2번만. 맞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 PF는 29번은요. 요거는 요렇게 해놓으세요. 어떤 게 적중 문제냐면,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모의고사 있었죠? 거기 나온 PF가 유력합니다. 저번에 했잖아. 1회 때. 1회 모의고사 기억하세요? 거기 나온 PF가 이거 적중돼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문제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저번 주 한 거 보세요. 그게 이제 가장 유력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건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은,
자, 천천히 갈게요. 설명을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대출이요. 사업성이 담보예요. 사업성이 담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공항을 예를 많이 들어요. 인천공항 가게 되면은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냥입니까? 여기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받죠. 통행료가 쌉니까? 비쌉니까? 그럼 미래의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드라이브하러 많이 다녀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추석 때나 설날은 무료예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종대교나 여기를 인하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하시킨다는 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이 톨게이트비가 비쌌습니까? 그러면 그냥입니까? 사업성이 있습니까?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천천히 설명할게요. 그럼 톨게이트비에 대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의존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소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하거든요. 그것을 바다를 메운 게. 그렇죠? 그럼 소규모다 대규모다. 단기예요? 장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담보대출로 할 사업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해서 제가 해골을 그려요. 이렇게 해골이 있습니다. 이게 눈이고 코고 입이고 무섭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됐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포스코라고 들어보셨죠? 포스코가 시행사가 됩니다. 시행사가 돼서 얘가 여기 뛰어들어요. 그래서 시행사가 돼서 사업주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도산되면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럽니까? 분리시킵니까? 그럼 모회사 하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죠. 그래서 PF의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거든요. 독립적인 것을. 그러면 금융기관이 여기에 자금을 주게 되면 여기서 고속도로 사업을 해요. 그렇게 되면 자금을 줘서 이익이 생기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장부의 기록이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구의 장점이죠? 사업주의 장점이라는 거죠. 맞나? 자, 다음째 장부 외 금융. 그러면 이건 대출자의 장점입니까? 사업주의 장점입니까? 포스코의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당해 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자, 다음에 정보를 공유한다. 그럼 정보가 차이가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죠. 그럼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이건 감소합니까? 감소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아까 주택 공급이 증가되는 거는 어느 거와 어느 것만 증가되죠? 보조선 증가돼요? 선이 뭐죠? 선분양만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후분양은 그냥입니까? 나중에 공급이 줍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후분양은 그냥요 짓고 팔아요. 그러면은 건설회사들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맞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견 건설회사도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되면 후분양이 정착될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신용도가 약한 일군 회사가 아니어도 사업성이 우량하면 그냥입니까?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일반 건설도 자금 조달할 수 있죠. 그럼 무슨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럼 대형 건설사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프로젝트 부동산 경제 보세요. 여기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많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부실로 초래될 가능성이 크죠. 요즘은 건설회사 많이 부도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그래요? 침체됐기 때문에 그렇지 활성화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들 요새 보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터져요. 그럼 요새 분양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활성화됐을 때 그래요? 침체되면 대출이 많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금융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당해 개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대출은 받는 모기업 상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상한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도산됐더라도 얘한테 청구할 수 없죠. 소금입니까? 비소금입니까? 그 모기업의 이 포스코 회사가 시용 재무 구조에 취약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고쳐드릴게요. 1번 대출자를 뭐로 고쳐요? 사업주. 2번 발생합니까? 오히려 감소합니까? 감소하고. 4번 활성화가 아니라 침체고. 5번에 취약하게 된다. 취약하게 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다음 이제 30번을 많이 틀으셨는데 일단은 금융으로 가시게 되면은 일단 요거 말고 주택금융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아마 저번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번에 주택연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이제 고쳐드릴게요. 넘기시면은 우리의 페이지 9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요약서 그 숫자를 고쳐주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요약서 가시면 주택연금이 자, 요 10월 12일 날 바뀌었어요. 저번 주 바뀌었는데 대상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이죠. 근데 프린트 얼마로 상향 줬습니까? 10억으로 됐다는 거죠.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9억으로 답하셔야 돼요. 이제 12억으로 하셔야 돼요. 12억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요거 괜찮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일단은 여러분이 리치가 바뀌었는데 자,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할게요. 103페이지를 먼저 펴놓으세요. 103페이지로 가시면 103페이지에 문제풀이 팁이 쭉 나열되어 있죠. 자, 한번 가봅니다. 일단 제가 배당이라는 건 이따가 제가 마지막 때 해드리고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부동산 투자의 설명 오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최저 자본 준비금의 위탁관리잖아요. 자기입니까? 위탁입니까? 그럼 70억이 아니라 50억이 되겠죠. 이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치의 설립자본금이 3억이에요? 5억이에요? 5억이죠. 자, 여러분들 글자로 가죠. 감정평가사는 몇 글자죠? 그래서 몇 년이에요? 5년 걸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석사는 3년이었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세트 메뉴가 있고 단품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부동산 하나입니까? 단품이잖아. 내가 그 빅맥 햄버거 가서 단품 시키면 7,000원 있잖아. 세트 메뉴 시키면 8,000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세트는 햄버거, 부동산만 나와, 감자튀김도 나와. 그럼 증권도 나오고 현금도 나오잖아요. 제발 좀. 부동산 하나는 70인데 미치겠단 말이야. 이거 맞았다면 큰일 나지. 부동산만 들어갔지? 그럼 8,000원 있어, 7,000원 있어. 그럼 70%죠. 다 있는 게 80%죠. 알겠어요? 그 최저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 매분기 말 현재 100분의 부동산만 들어가니까 몇 퍼? 70%가 되겠죠. 건축 중인 건물도 포함되고요. 자, 5번은요. 제 요약서 103페이지 피셨죠? 거기 가시면은 배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당 찾으셨습니까? 자, 배당. 그래서 103페이지에 배당이 4번의 배당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자, 이게 여러분들 자기가 90%로 돼 있죠. 자, 이걸 50%로 고치세요. 지금 보고 있나요? 보세요. 완화됐다. 완화됐어요. 지금 제 프린트 3번 보고 계십니까? 3번의 중요한 거는 제 55조 2가 아니라 제 28조의 배당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찾으셨죠? 자, 그럼 배당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예산은 이 해당 연도 이 배당 한도의 100분의 얼마? 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셨습니까? 자, 따보세요. 완화시켰다. 보통 회사들은 배당을 안 해주려고 하죠. 그렇죠? 그럼 90%는 의무 배당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관리는 90에서 얼마로 인하시켰어요? 50으로 인하시켰어요. 지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원래는 이익 준비 적립할 수가 없는데 얘는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자, 요게 8월 16일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공표된 거 딱 공표되자마자 바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요게 유력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문제는 제가 안 했지만 자기 관리는 90을 얼마로 바꾸고 50.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다, 있다라는 게 유력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위탁과 기업 구정은 아직은 90%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위탁 같은 경우 구조조정도 가능하긴 한데 위탁은 무슨 배당도 가능하다? 초과 배당도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럼 요거 5번이 정답이죠. 그럼 위탁은 부동산 투자에서 해당 연도 이익에 초과하여 배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관리는 배당이 90 찍으시면 돼요? 50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꼭 요번에 내야 됩니다. 얘네들이 8월 13일날 시행됐기 때문에 강력해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 의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기관리 리츠를 활성화시키는 의도였어요. 이익준비금은 적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제5조 2가 있죠. 거기 위에 3번에 찾았습니까? 이거 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출에 대한 지문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위탁관리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자기관리도 위탁관리 전환할 수 없다? 있다? 있어요. 현관펜 쳐보세요. 거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고 계시죠? 여기 제가 지금 제5조에 이 밑줄 친 데 있죠? 5조 2. 자, 자기관리 투자, 부동산 투자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환할 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주총회의 결의와 국장이 영업인가를 받아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로 전환할 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죠. 체크하십시오. 근데 얘는 출제됐던 지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배당을 더 찍습니다. 근데 가져가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지금 30번까지 풀었죠? 3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 가성비가 좀 괜찮아요.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분금융을 찾으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0페이지 보시면 제가 신공조립원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참 이건 되게 재밌는데요. 자, 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신이 3개 뜬다. 자, 어떤 게 있죠? 무슨 금융이죠? 신탁증서금융, 신이, 신디케이터, 또 신주유수권부사채예요. 알겠죠? 뭐 어떻게 보냐면 제가 전신주에 매달렸다 그랬죠. 그러면 전신주에 그냥입니까? 매장입니까?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사채와 신주이수권부사채는 매장이라는 거죠. 다시 할게. 우리 신이 몇 개 떠? 다 똑같대? 달라요. 신이 3개 떠요. 맞나? 그럼 신주가 나왔어. 신주가 나오면 그냥이야 전신주야. 전환사채가 신주이수권부사채야. 그럼 요거는 뭐야? 매장이라는 거죠. 지금 적고 있어요? 근데 신디케이트가 뜨면 뭐다? 지분이라는 거죠. 이게 지분이에요. 신조리가. 알겠죠? 신탁증서금융은 따라서 담보신탁. 담보신탁이거든요. 그러면 담보가 들어갔으니까 요건 지분입니까? 매장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예요. 저당이 들어가도 뭐야? 부채가 되겠죠. 자, 영어로 A하고 M 들어가면 다 부채죠. 가산유도 가지고 또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지분은 몇 번? 1번이죠. 다시 갈게. 나 봐봐. 신이 몇 개 떠? 3개 떠? 신주 나오면 뭐야? 신주. 매장이. 잘 알아야죠. 신디가 나올 수 있고, 신주가 나올 수 있고, 더러워 죽겠어. 신탁증서금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셨어? 신의 3종 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주가 나오면 뭐? 매장이네. 신디. 입술 잡아. 신디. 지분이. 신디케이트. 발음도 잘 안 나온다. 야, 씨. 알겠죠?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이 나오면 담보신탁이에요. 꼭 주의하십시오. 신이 몇 개 떠? 3개 떠. 그러면 신주 나오면 매장이. 신디. 지분.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 부채금융이에요.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에 대한 시리즈를 넣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정답은 디귿이니까 1번만 맞나요? 이렇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하십시오. 천천히 가겠습니다.